혹시 유튜브는 언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양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낙산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네. 그 낙산사에서 제가 한 4년가량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포교국장 소임을 보다 보니까 이제 영상 포교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교라고 하면 이런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이용을 하게 되면 불자뿐만 아니라 이제 타 종교인들 그리고 비불자인 분들까지도 불특정 다수로 불교에 대해서 좀 알릴 수도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여기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율곡사 대웅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 대웅전을 보시면 정면이 3칸 그리고 측면이 이제 3칸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 지붕이 8팔자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팔짝 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전통적인 이제 다포 양식을 한 우리 조선 중기 이제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웅전에 관련된 이제 전설이 이제 2가지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법당을 지을 때쯤에 이제 목공이 한 분 찾아와서 스스로 이제 법당을 짓는 일을 자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3개월쯤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목공이 3개월 동안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목침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 목공을 시험해 보려고 목침 하나를 탁 숨겨 놓았어요. 그러다가 이 목침이 갑자기 목침 만드는 것을 이제 멈추고 목침수를 탁 살려보더니까 목침이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법당을 지을 수가 없다. 내가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짐을 싸서 이 법당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스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목공을 찾아가서 목침을 내놓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제서야 목공이 마음을 돌려서 그 목침을 조립해서 만든 절이 바로 여기 율곡사 법당입니다. 그리고 법당을 짓고 나면 저희들이 단청을 하는데요. 네. 또 단청을 할 때 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이번에는 목공이 아니라 화공이 찾아왔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제 화공이 찾아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단청을 할 테니까 스님께서는 이 법당 안을 일주일 동안은 절대 들여다보지 마십시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근데 스님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주일 딱 되던 날에 네. 구멍 사이로 딱 보고 있으니까 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진짜요? 신기해서 딱 계속 보고 있는데 새하고 스님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새가 놀래가지고 붓을 입에서 떨어뜨리고 이 법당을 나와서 저 뒤에 보이는 바위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그때부터 새신바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사찰에 와 있으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도 차분하시고 이 사찰과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반전 과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전 과거요? 네. 무슨 팔강모, 팔강모.
해병대 출신이시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는 네. 뭐 군대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은 거의 잘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이제 뭐 군법회나 갔을 때 이제 음. 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은 있지만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군 얘기한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오래 전에 네. 이렇게 이제 병 911기 이 해병을 911기. 이렇게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예. 어쩐지 이렇게 뭔가 오화열이 딱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하열이요? 좀 남다르신 것 같다 했는데 네. 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표현을 또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욱이 아. 스님의 출가 인연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은 먼저 군대를 가고 저는 친구들이 전역을 한 뒤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복학하는 일이 좀 늦어졌죠. 네. 그때 이렇게 조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던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 가게 되었는데, 절에 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50, 60, 좀 많게는 70까지 된 이제 노보살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생 이렇게 젊은 청년이 오니까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에 간 이유가 좀 칭찬을 받고 싶어서 간 것도 있어요. 절에 가면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절에 가는 일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절에 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좀 절에 가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이 행복일까? 내가 원하는 길이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싶은데 네. 도대체 그 삶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는 강인함이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대장부 중에 대장부는 좀 강인한 이런 네. 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출가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효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출가를 해서 좀 공부도 하고 네. 처음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나중에 부모를 좀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큰 효도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출가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으셨다면 꿈꾸던 미래가 있으셨을까요? 첫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첫사랑과의 인연으로 그 당시에 저보다 한 살 좀 어린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저보고 이렇게 오빠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라고 물은 적은 있었어요. 오, 그때 뭐라고 제가 하셨어요? 처음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때 제가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법학 공부를 조금 하게 된 인연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오, 그럼 법학도 공부를 하신 거세요? 네, 조금 이렇게 공부를 전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제가 원하는 행복의 길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네. 출가를 결심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서서히 이제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는 뭐 특별한 존재들이 뭐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나가 다 모두가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그 길을 부처님께서 걸어가서 증명해 보이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출가의 삶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출가를 결심하시고 또 가족분들, 부모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출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출가를 이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대신에 열심히 이제 불경 공부를 이제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좀 이제 경상도 남자답게 좀 묵직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출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얼빵한 중이 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력한 한방이 네. 있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뭐 흘려 들었어요.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나서 돌이켜 보면 정말 묵직한 한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올빵한 중이대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늘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님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계속해서 또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대학원을 다니신다고요? 네, 맞아요. 올해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이제 경주 네. 캠퍼스에 불교미술학과 이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불화를 그리신다는 이게 건가요? 네, 불화를 그리는 거는 맞는데 제가 네. 아직까지 뭐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님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에 잠깐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조금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제가 또 문화재 관련된 지식도 배우고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불교미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도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불화를 배우고 싶은 분은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잘 배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겸 해서 지금 불교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혹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불화를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다 보면 선을 긋는 작업이다 보니까 붓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서예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요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명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라든지 제가 불자님들이 이렇게 수행 삼아서 하기 좋은 취미가 바로 또 불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불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심심히 막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색칠을 안 하더라도 네. 우리가 사경을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사경 해보셨어요? 맞긴 한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사경을 할 때 경전을 이렇게 베껴 쓰잖아요. 네. 경전 한 권을 베껴 쓰면 경전 한 권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한 분을 그려내면 이 세상에 부처님 한 분이 탄생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겠어요. 불화를 하다 보면 마음도 경건해집니다. 저절로 수행이 되죠. 스님 드디어 제가 불화를 배워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되네요. 너무 긴장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바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 먼저 해야 될 게 이렇게 밑그림이 있으면 눈으로 한번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셔야 돼요.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순지를 올리면 어떻게 밑에 그림이 보이시죠? 오, 네, 보여요. 네, 이 순지도
조금 더 이렇게 얇은 게 있고 조금 더 두꺼운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팔이 네. 여기 다 붙어야 돼요. 이렇게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 그렇죠. 그럼 이번엔 또 세로로. 찍. 잘하시네요. 보세요. 요건 좀 괜찮은데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진짜. 그렇죠. 오른쪽으로 시작. 잘하고 있어요. 시작. 천천히. 괜찮아요. 네. 끊겨도 되나요? 네네. 자, 이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묶은 거.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좀 어려운데요. 자, 이게 둥글다 생각하시고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스님, 저는 어떤가요? 소질이 있나요? 박유미 씨, 혹시 성격이 좀 급하신 거 있으세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 차분한데, 네. 요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박유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끝내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끝에 만약에 내가 끝내서 스칠 내겠다 싶으면 살짝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엄청 예뻐요. 스님께서 하시니까. 이것도 옷을 이렇게. 사실 부처님이야 동서남북 어디에도 다 계시겠지만 제 앞에 계신 부처님을 보고 기도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린 부처님을 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네,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제 작품 어떤가요, 스님? 제가 봤을 때 처음 하신 것 치고는 네. 걔도 이렇게 중급 이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처음 붓을 잡아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밝음님의 또 이 경과한 마음으로 이 신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이심이 나는 경험을 또 처음으로 기회가 또 주어져서 해봤는데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뭐 오랜 세월 동안 출가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짧은 출가 소견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 역시도 스님들이 좀 어렵거든요. 법남이 많은 어른 스님들은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스님들은 좀 편안하고 좀 친절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하고 또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좀 스님다운 스님이 좀 되고 싶습니다. 30년 뒤에 수미야 잘 보고 있니? 이제 70이 넘어갔겠구나. 나이가 들고 법납이 쌓였다고 해서 수행에 게을리하지 말고 늘 처음 부모님을 떠나올 때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구나.